미국이 버린 캐나다. 한국이 구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한국,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캐나다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며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없는 설원과 바람이 몰아치는 북극의 바다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닫힌 대지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며 얼음이 점점 줄어들자 이제 이곳은 세계 강대국들의 새로운 전장이자 기회의 땅으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러시아였다. 그들은 첨단 핵잠수함과 초대형 쇄빙선을 투입해 북극 항로를 차지하려 했다. 단순한 바닷길 확보가 아니라 천연자원과 군사적 패권을 쥐기 위한 야망이었다. 러시아의 깃발은 점점 북극 깊숙이 꽂혀갔고 캐나다는 자국의 땅이 위협받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캐나다 국방부의 장관 알렉산더 맥퀘이드는 매일 새벽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고서는 한결같았다. 현 전력으로는 러시아 해군의 위협에 실질적 대응 불가. 그 문장은 마치 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알렉산더는 군인 출신으로 언제나 조국의 북쪽 국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었다.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된 함정과 낡은 잠수함만을 보유한 상태였다. 강력한 쇄빙선과 장기작전 능력을 갖춘 러시아 앞에서 캐나다의 전력은 모래성에 불과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캐나다 총리 에밀리 하트웰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총리 관저에 모인 장관들과 군 수뇌부는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미국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에밀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캐나다 대표단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 미국은 노골적인 무관심을 보였다. 북극 문제는 당신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차가운 대답. 그것은 동맹국이라 믿었던 나라로부터의 모욕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회의실에서 국방차관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러시아는 이미 항로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각자 이익에만 매달려 있고 미국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총리 에밀리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하얗게 도시를 덮고 있었다. 정말 캐나다가 홀로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관저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다. 며칠 뒤 캐나다 의회에서 열린 긴급 청문회는 그야말로 분노와 절망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러시아를 막아라라는 팻말을 들고 항해 시위를 벌였다. 북쪽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조차 불안을 호소했다. 얼음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원주민 공동체는 우리의 땅이 빼앗기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그 모든 시선 앞에서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에서 대표단이 방한 중인 캐나다 외교관을 통해 한 제안을 보낸 것이다. 한국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과 신형 쇄빙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은 북극 항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처음 이 보고를 받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은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알렉산더는 묘한 가능성을 느꼈다. 그는 오래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군인들의 기록을 떠올렸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함께 싸웠던 그 연대의 정신.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동맹이 저들릴지도 모른다. 총리 에밀리는 신중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미국만 믿고 기다리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중얼거렸다. 우린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단을 오타와로 초청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는 해양방 위산업을 총괄하는 정우석 박사가 나섰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조선공학 전문가이자 냉철한 분석가였다. 우석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캐나다가 진정으로 북극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날 밤 오타와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캐나다의 장관들과 장성들은 한국 대표단의 설명을 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서로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표정은 서서히 변해갔다. 장보고급 최신 잠수함의 놀라운 자막 능력,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 신형 쇄빙선의 실제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직접 이 모든 걸 운용해 성공시킨 기록. 이건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기술이군요. 한 장성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다. 에밀리 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대표단이 두고 간 브로슈어와 설계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혹시 이게 우리가 기다려온 기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알렉산더 장관을 불렀다. 장관, 한국과의 협력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위험은 크겠지만 더 이상 두려워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캐나다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대표단이 오타와를 떠난 후 캐나다 정부는 긴급하게 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렸다. 총리 에밀리 하트웰은 이 문제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다. 우리의 주권과 미래가 달린 선택이다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 장관 알렉산더 맥퀘이드는 머리를 싸맸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허술하다면 정부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검증위원회는 한국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대표단은 한국 남쪽 해안의 거대한 조선소와 해군 기지를 방문했다. 그들을 맞이한 이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우석 박사였다. 우석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해양방위 산업을 총괄하며 기술은 동맹보다도 더 강력한 신뢰의 증거라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직면한 위기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우석의 말에 캐나다 대표단은 묘한 울림을 느꼈다. 첫 번째 검증은 장보고급 최신 잠수함이었다. 대표단이 탑승한 시험 잠수함은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동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일반 잠수함이라면 며칠도 버티기 힘든 환경에서 장보고급은 일주일 넘게 잠항을 이어갔다.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내부 전자장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캐나다 해군 장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러시아 핵잠수함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한 장교가 속삭이듯 말하자 알렉산더 장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신형 쇄빙선의 검증이었다. 한국은 최근 북극해 모해 환경을 재현한 시험장에서 얼음을 깨는 실험을 준비했다. 수십 미터 두께의 인공 얼음벽이 설치된 시험장에서 쇄빙선은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전진했다. 선체가 부딪히자 굉음과 함께 얼음이 갈라지며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캐나다 기술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북극을 돌파하는 열쇠입니다. 캐나다 연구원 사라 로렌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북극 연구를 평생 해온 과학자였지만 이런 성능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검증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태도도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기술적 우월함만 강조하지 않았다. 캐나다 장병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장비에 손때가 묻도록 설명해 주었다. 우석 박사는 늘 말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캐나다의 북쪽 국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캐나다 국민이지만 우리는 그 곁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이 말에 캐나다 대표단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동맹을 꿈꾸는 파트너라는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검증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알렉산더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미국은 우리를 외면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찾아온 답은 이미 여기 있는지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리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총리님, 한국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에밀리 총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만남에서 느낀 희망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날 밤 캐나다 의회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을 향한 호감과 신뢰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것. 신문과 방송은 한국 잠수함과 쇄빙선의 영상을 앞다투어 내보냈고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진짜 동맹은 한국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다. 캐나다, 미국 대신 한국과 손잡나? 북극 패권, 새로운 동맹 구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국민 여론은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이제 진짜 동맹은 한국이라며 열렬히 지지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을 배신하는 길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강력히 반응한 것은 예상대로 미국이었다. 워싱턴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과의 협력은 북미 안보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협박조의 발언이 이어졌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캐나다 장관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만약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사실상 동맹 해체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총리 에밀리 하트웰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믿어온 동맹,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들을 외면한 미국. 다른 한쪽에는 아직은 작은 나라지만 진심과 기술로 다가온 한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 알렉산더 맥퀘이드와 단둘이 만나 속내를 털어놓았다. 알렉산더, 미국은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진짜 기회일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렉산더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총리님,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 동맹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캐나다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뿌린다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밀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의회는 그야말로 폭풍 속에 휘말렸다. 여당은 대체로 한국과의 협력을 찬성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한 야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외쳤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신흥국일 뿐입니다. 그들과 손잡으면 미국과의 동맹이 무너지고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이 맞받아쳤다. 미국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동맹 아닙니까? 의회는 고성과 박수, 야유로 뒤덮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벌어졌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출 규제, 무역협정 재검토, 심지어 금융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캐나다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의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동시에 경제계에서는 한국과의 계약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캐나다 국민들은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거리에서는 우린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또 다른 거리에서는
경제를 버리고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말라. 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회는 점점 더 갈라졌다. 그 와중에 한국 대표 정우석 박사는 조용히 캐나다를 찾았다. 그는 기자회견도 화려한 만찬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국방부와 소수의 장성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우린 캐나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과거 한국전쟁 때 캐나다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알렉산더 장관은 눈을 감았다. 그는 오래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함께 웃던 한국 병사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우리가 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단은 쉽지 않았다. 총리 에밀리는 여전히 수많은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미국의 경고 전화는 매일같이 이어졌고 경제계의 로비스트들은 정부 청사 앞을 가득 메웠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설을 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전을 가져온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북극 기지 인근에서 러시아 쇄빙선이 위협적으로 진입해왔고 주둔 중이던 캐나다 소규모 해군 부대가 긴급 대응했지만 장비 부족으로 속수무책이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지금 당장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 고 외쳤다. 에밀리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총리 에밀리 하트웰은 한밤중에도 관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타와의 겨울은 혹독했고 창밖에는 눈보라가 쉼없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거센 폭풍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몰아치고 있었다. 미국의 협박, 경제계의 압력,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 그녀는 한동안 머리를 움켜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극 기지 사건 이후 상황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자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한국과 함께하라 는 구호를 외쳤고 언론은 연일 한국 기술의 성능을 분석하며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촉구했다. 마침내 에밀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알렉산더 장관과 국방 수뇌부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과 정식으로 협력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굴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다. 총리님,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며칠 뒤 오타와 국방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협정 체결식이 열렸다. 한국의 수석대표 정우석 박사와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서명한 순간 회의실 가득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북극의 새로운 동맹이라는 제목을 달아 뉴스를 송출했다. 이 계약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과 쇄빙선을 도입하고 공동 연구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력의 의미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섰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보답, 그리고 새로운 신뢰의 증표였다. 러시아는 당황했다. 캐나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국의 첨단 전력이 북극에 배치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새로운 잠수함이 북극 깊은 바다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자 러시아 잠수함들은 무모한 진입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한국 쇄빙선이 얼음을 가르며 캐나다 기지로 보급품을 안전하게 운반하자 주민들과 장병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우리도 지켜질 수 있다. 북극 기지의 한 장병이 눈 덮인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국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캐나다 편이었다. 유럽 각국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며 뒤늦게 관심을 보였고 아시아 여러 나라는 한국을 새로운 신뢰의 동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조차도 끝내 강경 제재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캐나다 의회는 협정 비준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야당 일부 의원조차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캐나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오타와 중심가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하늘 위로 전투기가 비행하며 연막으로 국기를 그려냈고, 지상에서는 최신 쇄빙선과 잠수함의 모형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 퍼레이드에는 특별한 장면이 있었다. 시민들이 태극기와 단풍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무대 위에서 에밀리 총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동맹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빚을 기억했고, 우리는 그 진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순간 광장은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태극기와 단풍기를 나란히 흔들며 감사합니다, 한국을 외쳤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에밀리 총리는 정우석 박사와 단둘이 조용히 무대 뒤에서 마주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박사님, 이건 단순히 협정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진심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우정을 오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우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총리님, 오늘 캐나다가 보여준 용기는 언젠가 한국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북극의 하늘에는 오로라가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얼음 위에 서 있던 한 병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저 빛은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것일지도 몰라. 캐나다는 더 이상 외로운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과 함께라면 북극의 차가운 바람조차도 따뜻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